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있는 MFC 실습 자료들 중에서 리스트박스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실습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이미 설명은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처음 MFC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떻게 이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쭉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이 자료를 보시고 다른 자료들은 이제 거기에 비교해 가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예제는 그 리스트 박스와 에디트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버튼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간단하게 그 채팅 입력하는 창 같은 화면을 만드는 예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박스에 글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디트 컨트롤인데 이 에디트 박스에 이제 글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리스트 박스에 추가되는 그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 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실습을 하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어떻게 실습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그 위주로 실습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2차 새 프로젝트가 열리면 MFC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비주얼 C++ 밑에 MFC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없다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다시 이제 설치하는 데 가서 MFC 구성 항목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에 이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 경로에 만들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저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스터디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이름은 꼭 스터디로 안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나 폴더를 만드셔서 예, 관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로 했고요. 여기다가 exam chat라고 예, 지금은 스터디까지 하고 여기다가 바꿔야 되겠네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exam 채트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 스터디 폴더 밑에 exam 채트라는 아이고 잘못 썼네요. exam 채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실 필요는 없고 여기만 쓰시면 폴더가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더 복잡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시면 요 위치 밑에다가 exam 채트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폴더가 만들어지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업했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게 SDI나 MDI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기반으로 대화 상자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대화 상자 기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SDL은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딴 건 뭐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이 정보 상자는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 상자를 제가 하셔야지 그 C 다이얼로그에서 상속받은 그 대화 상자 클래스가 하나 더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괜히 소스만트 먹잡이 돼서 초보자들이 그 예제 프로그램 만드는데 더 힘들어지니까 가능하시면 정보 상자는 빼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실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두 내용은 제거 하시고 요 하나만 공룡 컨트롤 매니페스트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제거하셔도 되는데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클래스는 이제 어떤 클래스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APP랑 DLG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관련 파일들은 이렇다라고 만들어지네요. 최근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또 바뀌었네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바뀌었네요. 자, 마침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뭐 컴퓨터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성능 좋은 컴퓨터면 빨리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만약 자기 컴퓨터가 빨리 안 만들어진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구조체나 함수 이런 것들,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이제 준비라고 뜨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예,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의 솔루션 탐색기, 사실 이 솔루션 탐색기가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찾아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대부분 다 보기라는 메뉴 밑에 다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솔루션 탐색기 보이시죠?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스와 그 헤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클릭한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저드인데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를 사용해서 기본 골격 코드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가 CPP가 3개 만들어지고 헤더 파일들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작업해야 될 파일은 DLG, 그러니까 대화 상대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할 거기 때문에 DLG가 붙은 이 파일들에서 주로 작업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코드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솔루션 탐색기에서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cwin app라는 MFC에서 cwin app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동작시키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들어있는 파일이 exam chat.cpp,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뒤에 뭐 DLG나 이런 것도 안 붙어 있는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init 인스턴스의 코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딱히 안 써도 상관없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필요 없고 괜히 코드만 있으면 나중에 뭐 레지스트리에 기록되고 해서 더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남겨두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남겨두시면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인텔리전트 초기화하고 하는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소스 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리소스 뷰가 없는 분들은 아까 그 보기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한 방법은 이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기 보시면 그 리소스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선택하시면 RC라고 보이시죠? 그 RC 확장자 가진 것을 더블 클릭하면 리소스 뷰가 바로 열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다이얼로그 작업할 것이니까 여기 다이얼로그 보시면 IDD, 이게 ID 다이얼로그 약자입니다. 이그잼 채트라는 다이얼로그 리소스 항목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만약 이제 이 리소스 쪽에 버그가 좀 있어서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선택을 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 전체를 저장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열면 그 대화 상자가 열리니까 만약에 여러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저장하고 빨리 프로젝트 닫고 다시 여는 게 해결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렸으면 이제 편집 가능한 이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투두라고 되어 있는 이 스태틱 컨트롤은 샘플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우클릭 하셔서 마우스로 선택한 후 우클릭 하셔서 여기 삭제를 선택하시면 제거하면 됩니다. 뭐 딜리트 키 눌러도 똑같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려면 폰트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한글화 작업은 되어서도 폰트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확인 취소 버튼이 이 명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화 상자, 그러니까 이 확인 취소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대화 상자를 클릭해서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화 상자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맨 위쪽에 가서 보시면 폰트라고 있고 여기에 MS 쉘 다이얼로그 9라고 폰트 크기가 설정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한글을 쓰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점점 버튼 나오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적어주시고 그죠? 9 폰트 크기는 9로 굴림 보통 9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한글 선택이 바뀌고요.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굴림의 9로 바뀌고 보시면 아까보다 이 폰트에 비해
그 버튼에 비해 글자가 커졌죠. 그만큼 이제 폰트가 더 커졌고 명시성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폰트를 좀 폰트에 맞게 좀 버튼도 좀 키울게요. 이제 이렇게 크기를 맞추고 싶으면 우리 뭐 다른 오피스 제품군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 크기 조정하는 거 있죠. 예, 정렬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글자나 이런 것들이 명시성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번 딱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몇 번 패치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소스가 만들어지면 대화상자에 기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대화상자 리소스가 만들어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서 글꼴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 채팅 화면, 이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박스가 있어야 되니까 도구 상자 있습니다. 도구 상자 이것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뭐 어디부터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화면에서 찾아서 도구 상자 찾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리스트 박스 있죠. 리스트 박스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리스트 박스를 이렇게 예,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속성 이 더블 클릭하면 다른 현상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더블 클릭은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클릭도 클릭 두 번을 너무 빨리 하면 그게 더블 클릭이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 예, 전체에 또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신 후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속성이 나오는데 이 속성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이 만들어지면 아이디가 그 컨트롤 이름에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 박스니까 idc 언더바 리스트 1 이렇게 붙고요. 만약에 리스트 박스를 하나 더 만들면 idc 언더바 리스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채팅 글 목록을 담을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 제가 채트 리스트라고 예,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뭐 아니면 마우스를 딴 데 클릭하셔도 되는데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기 전에 다른 행동을 하시면 이 값이 휠이 돌아서 다른 값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바꿨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리스트 박스는 기본적으로 이 소트 옵션이 true로 돼 있어요. 즉 어떤 값을 입력할 때 그 함수가 리스트 박스에 문자를 입력하는 함수가 뭐 add string도 있고 insert stri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add string을 썼을 때 이 옵션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insert string 썼을 때는 뭐 이 옵션하고 상관이 없고요. add string을 썼을 때 sort 이 정렬 옵션이 true가 됐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고 false가 됐으면 정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트 박스를 갖고 프로그램을 할 때 add string 함수를 써서 문자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름차순 정렬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값을 false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차 제가 리스트 박스 이번 한번 설명하고 끝날 게 아니라서요. 필요할 때마다 항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팅글을 입력하기 위한 에디트 컨트롤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가서 여기 보시면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있죠. 에디트 컨트롤 선택하시고 이렇게 제가 말할 때도 자꾸 이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그 C 에디트 MFC에서 보시면 이 컨트롤을 C 에디트라는 클래스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C 에디트라고도 보통 이야기 많이 하고요. 여기 도구 상자 명칭에 보시면 또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디트 컨트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에디트 박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보면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에디트 박스라고도 이야기했다가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에디트 박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디트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MFC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C 에디트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을 MFC에서 관리할 때는 C 에디트 클래스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세 가지 용어를 다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 컨트롤 추가하고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컨트롤이기 때문에 ID라는 게 부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선택된 상태니까 우클릭해서 속성을 누르시면 속성창이 나오는데 얘도 에디트니까 idc 언더바 에디트 그리고 숫자 1이 붙었습니다. 에디트 또 만들면 이제 걔는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한글 쓰시면 안 되고 숫자 많이 쓰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영문, 대문자. 이거 왜냐면 치환 값이기 때문에 우리 샵 디파인하는 C에서 배우는 샵 디파인으로 치환하는 값 있죠. 그 값으로 치환되는 거기 때문에 치환은 보통 관습적으로 다들 이제 대문자를 쓰죠. 그래서 대문자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트 에디터로 제가 이름을 줬고요. 그럼 이제 이 컨트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IDC 챗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 컨트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IDC 언더바 챗 에디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도구 상자에 버튼 여기 있죠. 버튼 선택하셔서 이렇게 두시면 버튼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똑같이 속성을 보시면 아이디에 IDC 언더바 버튼 1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이제 버튼이니까 그죠? 그리고 1은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이름을 add BT. 저희들이 버튼은 다 안 적거든요. 보통 버튼은 상수값 치환할 때 대부분 btn이라고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쓴 거고요. 버튼 다 적고 싶으시면 다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요 이름은 아직 버튼 1 영어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이름을 여기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은 추가로 바꾸겠습니다. 추가로 바꾸고 엔터 치시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버튼 크기가 좀 다르면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이제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고요. 같이 선택되는데 얘는 지금 검은색 점이 아니죠. 얘는 검은색 점이고 기준이 검은색 기준이 검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이 기준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걸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요 크기로 얘를 바꿀 거라서 요거 확인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걸 누르시면 커졌죠. 그래서 버튼 크기가 다 똑같아졌고요. 세밀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마우스로 움직이면 잘 안 되니까 그 키보드로 키보드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움직이시면 컨트롤이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 버튼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얘는 이제 아이디를 볼까요? 얘도 아까 아이디를 애드 버튼을 바꿨으니까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아이디가 다 정해진 겁니다. IDC 리스트 박스 채트 리스트, IDC 채트 리스트, 이건 IDC 채트 에디트. 그다음에 이거는 IDC 애드 버튼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아이고, 예. 이제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내용이 이 리스트 박스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나머지 뭐 MFC 작업을 할 때 기본 대화 상자에서 컨트롤 갖고 작업을 할 때 뭐 버튼이나 에디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한 그 컨트롤이라서 그냥 바로 쓰면 되거든요. 제공되는 함수 중에서 바로 쓰면 되는데 리스트 박스는 함수를 10개 이상 가진 복잡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로 쓰면 캐스팅 좀 많이 해야 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보통은 이제 컨트롤 변수로 등록해서 많이 씁니다.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직접 등록하시면 뭐 클래스 위주들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급한 경우에는 직접 등록해서 쓰셔도 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시고 여기 보시면 변수 추가라고 있죠. 이 변수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컨트롤 변수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IDC 채트 리스트라는 이 컨트롤을 리스트 박스, 형식은 리스트 박스고요. 범주가 컨트롤이고 여기 이제 내가 변수를 정할 건데 이 변수명이 C 리스트 박스 변수로 잡히고 이제 이 변수를 쓰면 이제 이 컨트롤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M 채트 리스트라고 제가 변수명을 정했고요. M 채트 리스트라고 정했고 뭐 선택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M 채트 리스트만 넣고 마침을 누르시면요. 뭐 다음 필요 없이 그냥 마침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에 대한 그 변수가 연결이 됐고요. 그건 어디다가 지금 저장됐냐면 저장 항상 여기서 하는 게 좋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탐색기에서 다이얼로그 헤더에 가보시면 지금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M 채트 리스트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수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CPP 파일에 가시면 저렇게 연결을 하면 이 두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요 함수 안에 이 컨트롤 IDC 채트 리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컨트롤과 이 변수를 서로 연결하는 DDX 컨트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컨트롤이 서로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걸 쓰기 싫으면 직접 등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록은 얘는 등록했고요. 이 둘은 등록하지 않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컨트롤이라서.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건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값이 리스트 박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 버튼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저 리소스에서 그죠? 여기서 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함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버튼에서 클릭을 했으니까 여기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문자를 먼저 읽어오는 게 중요하겠죠. 읽어와서 리스트 박스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 리스트 박스 이 에디트 컨트롤이 IDC 채트 에디트니까 저기서 문자를 읽어오면 됩니다. 읽어오는 함수는 문자를 읽어오려면 그 읽어와서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win32 같으면 배열 이용해서 문자를 받으면 되는데 MFC에서는 C스트링이라는 좋은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가 다 해줍니다. 자, 이 클래스로 문자를 저장할 거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에서 문자를 얻어오는 함수는 get dialog item text라는 함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이얼로그에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리스트 박스, 버튼, 에디터 전부 다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이제 자기 위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아이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컨트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함수 이름을 찾을 때 그 대화 상자에 있는 각 그 컨트롤들을 찾을 때 컨트롤이라는 CTRL, 그러니까 컨트롤 다 안 적고 약자로 CTRL이라고 하는데 그 CTRL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템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웬만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템용으로 써야 되고요. get,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위에 있는 아이템의 텍스트를 얻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컨트롤 IDC 채트 에디트 이렇게 쓰면 말 그대로 이제 IDC 채트 에디트에서 텍스트를 얻겠다는 거죠. 그럼 어딘가 저장을 할 수 있는 변수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럼 str이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그 IDC 채트 에디트에 입력한 문자열이 이 str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고 이제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str 쓰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장된 str에 저장된 것을 리스트 박스에만 추가하면 작업이 끝나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리스트 박스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함수를 쓰지 않고요. 우리가 컨트롤 변수 등록해 놨잖아요. 그 m 채트 리스트라고 등록해 놨기 때문에 요거 점 add string 일단 먼저 add string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add string str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이 str이라는 문자열을 리스트 박스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add string. 근데 아까 제가 그 리소스 하면 설명했듯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에디트 박스에서 가져와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로 저장하고요. 빌드에서 솔루션 다시 빌드. 처음 할 때는 다시 빌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솔루션 빌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일반 빌드에도 제가 체크해서 다시 빌드 하는데 가끔씩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빌드 한 번씩 강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이 디버깅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으로 그냥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홍길동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박상현이라고 제가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오름차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현진이라고 제가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오름차순이니까. 그리고 한 개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즉 내가 입력하면 리스트 박스에 오름차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채팅창 같은 경우에 입력하면 이렇게 정렬돼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밑에 쪽으로 이제 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입력하면 정렬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넣고 싶으면 그 리소스에 가서 소트 옵션을 제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서 이 insert string, add string 말고요. insert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insert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insert string은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지정하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앞에다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이 0번 위치에다가 str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0번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채팅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최신글이 계속 위에만 쌓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쪽으로 계속 글이 쌓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소트하고 상관없이 0번째 위치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최신 글이 맨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일 최신 글을 보통 채팅할 때는 아래쪽에 두고 위로 스크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 대신에 -1을 쓰시면 그 글의 가장 아래쪽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마이너스라면 예외적으로 문자, 그러니까 목록의 끝에다가 문자를 추가시켜줘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죠? 이렇게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글자 밑으로 잘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스크롤 이게 입력돼서 지금 값이 입력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력되고 있는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면 지금 밑으로 이미 내려가 버려서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입력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확인하려면 휠 돌려서 밑으로 내려오고 또다시 입력하고 나면 또 내려갔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그 위치, 그러니까 문자열이 추가된 위치에 우리가 이걸 커서라고 하죠. 이 커서가 위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해주는 게 더 편하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 insert string이든 add string이든 두 함수의 반환값이 뭐냐면 현재 내가 추가한 항목이 추가된 위치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 변수를 하나 둬서 반환값을 받으면 현재 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str 변수고요. 그죠? 이 str 변수가 지금 리스트 박스의 내용을 복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딘가 추가가 되었을 텐데 그 추가된 위치 값이 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에 저장된 값이 현재 추가한 항목의 위치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값에 커서가 강제로 설정되도록 하려면 mchatlist에 set current selection 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 쓰고 여기다 인덱스라고 주시면 내가 그 리스트 박스의 항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함수가 그 set cursor selection인데 여기에 인덱스를 주시면 그 current selection인데 이걸 인덱스를 주시면 인덱스 위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인덱스 위치가 자동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아까랑 좀 달라질 겁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아까는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커서가 선택이 안 됐는데 지금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111 이렇게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쓴 것들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내려가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스크롤도 자동으로 같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계속 스크롤이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쓰는 사람이 스크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했던 게 거의 다 설명이 됐고요. 그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글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다 되었고요. 지금 보시고 이제 이것대로 따라해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캡처해 가면서 설명을 다 해놨고 지금 이 내용이랑 거의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는 없는데 아마 다른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걸 하면서 같이 이제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치면요, 글을 쓰고 엔터키를 치면, 예, 이렇게 치시면 예, 대화 상자가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자기가, 보통 우리가 글 쓰고요, 이 추가 버튼 누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엔터키를 많이 쓰는데, 엔터 치면 자연스럽게 이 안녕이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엔터를 치면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버튼 3개의 테두리를 보시면 이 확인 버튼만 테두리가 다르죠. 이게 디폴트 푸시 버튼이라고 해서 이 버튼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눌러질 버튼이, 예, 정해놓은 건데, 지금은 확인 버튼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확인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확인 버튼이 눌러져서 대화 상자가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뭐 자기가 입력하고 엔터 치면 대화 상자가 닫혀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시려면, 먼저 여기 이 확인 버튼의 속성을 보시면요, 디폴트 버튼이 true가 되어 있어요. 이걸 false로 바꿔버리시고요. 펄스로 바꾸시면 이제 없어집니다. 테두리가. 그죠? 없어지고, 추가 버튼에 가서 이 속성을 펄스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true로 바꿀게요. 뭐 더블 클릭하시면 바뀌고요.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예, true로 바꾸시면 이제 추가 버튼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엔터 클릭치면 추가가 자동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드 하시면, 자, 하고 여기서 엔터, 지금 추가의 색깔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추가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저는 잘 되네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되고 그냥 대화 상자가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닫히는 경우에는 여기 서식에서 이 탭 순서 있죠? 탭 순서를 주실 때 아예 그냥 여기다가 얘를 1번 주시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주시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이거 1번,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탭 순서를 1번, 2번, 예, 3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마 이게 추가가 안 되던 게 될 거예요.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대화 상자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죠? 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엔터키를 쳐서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굳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글을 이제 쓰다가,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 바로 입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이걸 지우려면 귀찮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추가한다면, 예, 여기서 추가한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getDLG 아이템 텍스트가 가져오는 문자열이잖아요. 가져오는 그 함수잖아요. 그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가져온 뒤에다가 반대로 setDLG 아이템 텍스트를 하시고 여기다가, 예, 공백을 써주시면 그 내용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미 str에 복사를 했으니까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여기다가, 예, 이렇게 추가하시면, 예, 아이고 제가 추가 버튼을 눌렀네요. 뭐 눌러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적으면 이게 지워졌고요. 예, 이렇게 쓰시면, 예, 지워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 박스와 에디트 컨트롤과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 채팅하는 화면을, 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에서 MFC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리스트 박스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속 쓰면서 익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가장 리스트 박스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차후에 제가 더 영상을 만들 때 리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